자, 3교시 진행해요. 우리 101쪽 한번 봐요. 101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이렇게 나오죠? 가로 1번 수립권자. 원칙 나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까지 밑줄 한번 쫙 그어놓고 원칙적인 도시군관리계 이방권자입니다. 원칙적 이방권자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해는 나중에 하자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고 시절부터 3개월이죠. 3개월에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쳐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2년이었거든요. 지금 개정됐습니다. 3개월이에요. 몇 개월? 3개월 이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밑줄. 재원조달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자. 몇 개월 이내에 수립하자? 원칙적 이방권자가 3개월 이내에 수립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다만 자 동그라미 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자 의제 동그라미 딱 쳐요. 이건 나중에 이순환에서 공부하자고요. 자 의제 동그라미 치고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 시절부터 2년입니다. 2년 동그라미 쳐요. 2년 작년하고 똑같죠. 이건 의제된다 하면 2년. 자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예위 부분은 놓아두고 자, 이해가 안 가니까 밑에 9번 나오죠. 1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네모에 엮어놓고 제1단계 집행계획과 밑줄, 제2단계 집행계획 밑줄고요. 자, 이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자,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102쪽 갖고 있어요. 102쪽. 제1단계 집행계획에 제1단계 집행계획 밑줄. 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자. 2단계 집행계획 밑줄 그어야 돼요. 해놨어요? 3년 이내 거는 몇 단계?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은 2단계죠? 자, 2번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원칙적 수립권자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 원칙적 이방권자, 수립권자입니다. 이면서 수립권자죠. 자,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자, 밑줄 거예요. 매년 2단계 거를 검토해? 1단계 거를 검토해? 2단계 거를 검토하죠? 자,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느닷없이 이 없었던 재원이 잡힌 거야. 채권 발행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 되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2단계 거를 검토해서 1단계에 포함시키는 거죠. 1단계 거를 검토해서 2단계에 포함시키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수립 절차 이순환에 들어갈 거예요. 자, 밑에 2번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표 나오죠. 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나와요. 행정청이 시행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원칙 동그라미 쳐요. 원칙 이방권자. 하자고 한 자가 이게 시행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까지 밑줄. 원칙적인 이방권자입니다. 이자이. 그렇죠? 성남에서 도로 깔겠다 하면 성남시장이,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뭐 인천에서는 인천시장이,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관할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밑에 읽지 말고 오른쪽 갑니다. 비행정청 시행자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시행자 지정 나옵니다. 가로 1번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하면은 행정청이 시행자인데 외의 자 했으니까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가로 1번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밑줄 긋습니다. 자, 가로 1번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밑줄 그었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렇게 써놔야 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쭉 밑줄 그어놓고 행정청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청이 시행자로부터 자,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밑줄 그어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행정처로부터 지정받아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자, 결론 이거야. 자, 비행정청인 자도 행정청이 아닌 자도 이렇게 행정청 이자들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어지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 이 내용이죠? 자, 중요한 건 밑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잘 보고 이해합니다. 뭐 이거 유효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만 좀 해주면 돼요.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나오죠.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밑줄 한번 그어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냐? 밑에 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죠. 자, 2번 봅니다. 밑에 암이 처리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공공기관 나오잖아요. 자, 그거 다 읽을 거 없고 거기 3번에 한국토익대공사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밑줄이. 자, 4번에 한국관광공사 밑줄, 한국농어촌공사 밑줄이. 쭉 끝에 한국철도공사 밑줄. 그 정도만 한번 밑줄만 그어봐요. 뭐 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공사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이제 정부의 공기업들이야. 국가 공공기관이죠? 국가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 3번을 봅시다. 3번.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 보면 1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오죠? 지방공공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위에서 나오는 2번의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0번까지는 국가의 공공기관이고, 자, 거기에 3번에 1번에 나오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야. 선생님들 이해 가요? 일단 국가의 공기관이 됐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관이 됐든지 공적 냄새가 나는 자들이다. 자, 지방공사의 대표적인 게 우리 경기도시공사 한번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도시공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도시 이상부터는 이 출연기관인 출자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공기관. 자, 지방공단이 여기에도 성남시설안전공단이 이런 게 있어요. 공단 이렇게 끝나는 것들입니다. 지방공사, 경기도시공사, 서울은 SH공사예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제 그 밑으로 읽어볼 필요 없고, 자,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국가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 공사, 공단까지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재, 순수한 민간시행자, 현대건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밑줄 그어놓고 현대건설이사라고 한번 써놔요. 제가 이제 설명한 게 현대건설이사를 예를 들었으니까. 자, 현대건설회사가 도시공개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공개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입니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밑줄 소유의 동그라미 쳐야죠. 소유 동그라미 쳐요. 자,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 밑줄 그었습니다.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이게 지금 이게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기가 곤란하잖아요. 지금 현대건설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는 한국토익대공사 써놓고 이 지정받으려면 이 동의요건 충족한다. 항상 이렇게 뜬다고.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 문제를 내기가. 그죠? 그래서 꼭 한국토익대공사는 이 말이 나와. 시험 문제가 계속. 아시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한국토익대공사는 이 동의요건 충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잡아야 돼. 이게 중요하다. 그 별표 한번 쳐놔야 돼요. 네. 자, 이 지정했으면 고시해야 돼. 고시 안 해야 돼. 지정했으면 고시하자는 내용이 밑에 3번 나오죠? 고시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자, 104쪽 갑니다. 자, 104쪽 봤어요? 제일 위에 실시계획 나오잖아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하자고 한 자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물론 하자고 한 자가 이제 이반권자가 되고 여자가 시행자가 되는 건데, 자, 시행자가 작성한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실시계획 작성 봐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밑줄 긋습니다.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자,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실시계획 누가 작성한다? 옳지, 그 정도. 그 정도. 자, 그러면 실시계획 내용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사업 종류 명칭. 자, 그 다음에 사업 면적 규모, 대장지구에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뭐 대장 도시개발 사업, 뭐 명칭, 면적은 얼마가 되고, 뭐
규모는 얼마가 되어지고 인구수 얼마 집어넣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들어가죠.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들어갑니다. 별거 아니죠? 이런 것들이 실시계획이에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내용에 동그라미 딱 치고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밑줄 긋습니다. 자금 계획 밑줄 그어요. 시행기간 밑줄 그어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이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 자,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자금계획도 실시계획에 이게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서나 자금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첨부될 필요가 없다면 틀려요. 네. 자, 의견 청취 나오죠? 의견 청취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밑줄 그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밑줄 그어 놓습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이 뜻입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을 자기 멋대로 작성하라 변경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적 확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쭉 밑줄 그어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행정청의 확인이라고 써놓습니다. 행정청의 확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지네 멋대로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반드시 행정청에 있어서의 뭐를 확인을 받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견 정치가.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자,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4번 별표. 자, 밑줄 그으면서 읽어요.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 작성할 수 있다인데 어떻게 떴겠어요? 없다 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없다로 떴어요. 이제 다음에 나오면 이제 작성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라나? 개그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죄송해요. 잠깐만. 자, 잠깐. 모든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됐든지 개발 사업이 됐든지 정비 사업이 됐든지 간에요. 일단 무조건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용인까지 도로를 까는 거야. 성남에서. 이때 분할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남시 행정구역은 성남에서 설치할 거고 용인은 용인에서 설치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업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온다는 얘기고 시행자가 달리 나온다는 얘기는 실시계획이 각각 달리 작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 꼭 이해를 해줘야 돼요.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올 수 있고 시행자가 달리 나온다는 얘기는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된다는 얘기야.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된다는 얘기는 실시계획 내용 자체가 착공과 준공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착공과 준공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 보면 도로가 거기에 이렇게 진입금지 해가지고 딱 끊긴 경우들이 있어. 나중에 이어질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자,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보겠습니다. 인가권자 나오죠. 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이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밑줄 긋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누구겠어? 국가공기관이겠죠? 한국토지대공사란 말이지. 정부공기관은 이건 시행자가 네가 되라 하고 지정을 누가 해줘? 정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기타 원칙이겠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 밑줄 긋습니다. 원칙 누구 인가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별표 치진 않았어요. 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인가 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게 작성하면 이렇게 인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지 말고 지금 자 106쪽 가봅니다. 106쪽. 자, 인가하기 전에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이렇게 들어주는 단계 규칙 모형이 있죠. 규모형. 자, 106쪽 한번 봅니다. 서류 열람 등 나오죠. 자, 1번 공고 열람.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인가권자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권자죠. 자, 이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자, 밑줄 그어 관계 서류 사본은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밑줄 긋고 별표칩니다. 14일 이상이야, 20일이야. 예전에는 20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나서 지금 오래됐는데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네요. 이거 하나 별표 쳐야 돼요. 자, 인가하기 전에 며칠 이상 열람하도록 한다. 14일. 며칠 이상 14일. 이렇게 돼야 된다. 자, 놓아두고 가로 5번 보십니다. 가로 5번. 자, 인가했으면 오픈시켜야죠. 실시계획 고시 나와요. 고시에 동그라미 딱 치고. 고시 동그라미.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은 관보에, 밑줄 그어요. 관보에. 자, 국가의 정보지, 알림지입니다. 소식지죠. 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시도 대도시의 공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 알림지가 바로 공보입니다. 공보 밑줄. 성남시의 무료 알림지, 소식지가 벼룩시장 뭐 이런 것들. 여기는 뭐가, 무가지 신문 중에서 뭐가 인기가 있어요? 교차로인가? 어? 벼룩시장인가? 괜히 질문했어. 공부의 계제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딱 쳐요. 고시. 자, 이렇게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라고. 자, 109쪽 갑니다. 109쪽 봤어요? 109쪽 보면 제일 위에 보면은 4번 사업인정고시 의제 나오죠. 자,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잡아야 돼요. 따르세요.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자,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 재결 신청한다. 이 말 나오죠. 자, 재결 신청은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공개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별표 쳤어요. 자, 110쪽 가겠습니다. 110쪽 봤어요? 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나오죠? 공사 완료 공고 나옵니다. 자,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이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공사 다 끝났다 해서. 자, 준공검사 네모였고요. 동그라미 2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네모였고 넣습니다. 준공검사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준공검사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이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자, 준공검사 한다. 밑줄 긋습니다. 준공검사권자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이거야. 사업 시행자가 나와 사업을 해. 이거 다 설치해놨어. 공사 끝마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고? 그죠? 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 준공검사. 자, 이 준공검사를 받는데 이 준공검사권자는 누구라고? 시도지사, 옳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도시시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준공검사권자니까 준공검사 하잖아. 그러면 예전에는 준공검사 필증이라고 있었다고. 이걸 교부를 해. 그리고 이제 공사 다 끝났다 해서 준공검사 필증 교부하고 이게 이제 공사 다 끝났다 해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뭐가 바뀌어졌냐면 공사를 다 마무리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준공검사 필증이라는 말을 안 써. 왜 그냥 이게 법률이 일본식 법률 용어거든.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증명서라는 말을 써야 돼. 이제 필증이라는 말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신고 필증 큰일 나요. 신고 증명서. 준공검사 필증 큰일 나요. 준공검사 증명서. 필증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삭제됐어요. 비법정 용어야. 이제 필증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기 쉬운 이 생활법령 해가지고 자꾸 지금 계속해서 법률 용어를 바꿔가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그래 순화하고 있다. 우리말로. 그래서 통지라는 말 자체도 어렵다.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리자 이런 말로 바뀌었어. 너무 큰 걸 바꿔놨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태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해태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게을리 한다는 뜻이야.
그것도 일본식 법률 용어거든. 그래서 이제 게을리한다는 말로 이렇게 바꿔놓고, 예. 일본식 용어가 너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필증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증명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증명서를 갖다가 교부하고 공사 다 끝났다 해서 공사 완료 공고하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게 제가 별표를 쳤냐면, 그러면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공사를 이걸 했다고 한번 해봐. 성남시에서 했다고 해봐. 그러면 대도시장인 성남시장이 중공검사권자라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도이사 대도시장 이자가 도시군계시설 사업을 완료한 때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뜨면 틀린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중공검사 받는다는 말은 없어. 그럼 뭐만 남았냐면 이것만 남아있잖아. 이거 해주면 되는 거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틀린단 말이지.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 봐봐. 요건 이제 인천국제공항은 누가 한 거야? 국토교통부에서 한 거야.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한 거죠? 그러면 고작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을 때는,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는 인천광역시장한테 중공검사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그때도 공사 완료 공고해야 한다에 딱 걸리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정비법에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 준공인가 거기에서. 자, 그러면 또 그때 설명을 하고, 자, 오른쪽 봐요. 111쪽 들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자, 111쪽을 보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공사완료 공고 이렇게 나오죠.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네모였고 중공검사권자는 이렇게 됩니다. 중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중공검사 증명서에 밑줄고, 이제 필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 밑줄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죠. 자, 동그라미 4번. 자, 이거 중요해요. 별표 쳤어요.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뜬다고. 이렇다면 틀려요. 네,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서 걸립니다.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데 놓아두고 114쪽 갑니다. 자, 문제 한번 풀고 갈까요? 오늘 나간 프린트물 6번 문제. 자, 6번의 법령상 이 도시군계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선생님들 도시군계시설 사업 이거 떠올려야 돼요. 이 그림 쫙 펼쳐져야 됩니다. 이게 스크린이 돼야 된다고. 자, 1번 읽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네, 선생님들 맞아요? 네, 맞죠. 자, 2번 읽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개월 동그라미 맞죠? 자, 3번 읽어요. 민간 시행자도 할 수 있죠? 이거 비행정청도 할 수 있는데. 또 틀렸어.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읽어요.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보죠? 맞죠? 자, 5번 읽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밑줄 중공검사권자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어디 가냐면 114쪽 갈 거예요. (114쪽) 봤어요? 114쪽. 자, 114쪽을 보면 제3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 시설에 대한 조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찾았어요? 거기에 1번의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이렇게 나오죠. 114쪽 114페이지 114페이지 배요. 자, 1번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이렇게 돼요. 밑줄 한번 쫙 그어놓고 원칙 나오죠.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예외적 허가 나와요.
내용 한번 딱 엮어보고. 자, 잠깐만.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서 여기에서 건물 짓겠다는 거야. 개발행위 하겠다는 거지. 이게 이게 나겠다 해서 갑의 땅 위에로 도로 나겠다 그랬는데 갑이 여기서 건축행위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로 내야 되는데 뭘 그 짓을 해. 못 되는 거지.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예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 원칙이 나와 예의가 나와? 예의가 나오지. 너무 미안해. 원칙도 몰랐는데 예의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황송해서 틀리는 거야. 틀려주는 거지. 그냥 원칙부터 묻지. 원칙은 안 되는 거야 이거에. 자, 봅시다.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시장군수. 자, 특광시장군수, 도시군수는 도시군계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 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자,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건축행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밑줄 그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요? 쭉 밑줄 그어놓고. 자, 됐어. 나머지 읽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예의적 허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오른쪽 위에 115쪽 나오잖아요. 1, 2, 3 나오죠. 그거 딱 묶어놓고 암기 해놔야 돼. 이거 암기 이렇게 해. 별표 쳐놓고 이거 암기 해주셔야 돼. 예, 암기 해주셔야 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의적 허가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군수는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이면서 시행자가 되는 자들이죠. 성남에서는 성남에서 도로 깔겠다는 계획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성남시장이 성남에서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2년 동그라미 딱 쳐요. 2년 동그라미 쳤어요.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밑줄 긋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썼어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닫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밑줄 긋습니다. 제1단계 집행계획 포함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115쪽 위에 있는 1, 2, 3 암기 이렇게 써놨죠? 이건 허가 없이 한다, 허가 받아서 한다.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서 도로 깔겠다 하는,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건데 더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없이. 자, 잠깐 제 설명을 조금 듣고, 제 설명을 좀 들어요. 듣고 다시 보게. 다시 잘 봐요.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고, 나오면 사업을 쭉쭉쭉쭉 시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공검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이죠. 취장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되는 겁니다. 의제된다 이 말 나오면. 따라서 취장 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 동안 기다려 봤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게 안 나왔다는 얘기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또는 안 나오거나 제1단계입니다. 제1단계 쪽에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니까. 허가 받아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을 개축, 재축할 수 있어요. 자, 잘 봐요. 잘 보세요. 신축 안 되죠? 자, 여기 봐, 여기. 자, 이걸 일단 유입니다. 일단 유우는데, 유우고 이해는 좀 이따 하자고요. 이렇게 갈 거야.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이걸 2단계에서, 2년이니까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라고 할 거야. 우리 저기 야유회 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노래 한 곡씩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안 해. 자기 순번이 됐는데. 그러면 안 나오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궁자가 짝짝 재촉한다. 엄청 연구한 거야. 이건 안 웃을 수가 없는 것인데 왜 안 웃고 있어요? 개그에 대한 인내심도 강하고. 자, 다시 봐요. 따르세요.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2단계에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에 안 나오면 1단계에 포함이 안 되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따르세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토지 형질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토지 형질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부수적으로 필요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이 뒤따르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요거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따르세요. 2단계에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에 2단계에서 안 나오면 1단계에 포함이 안 되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재축. 자, 봐요.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야, 신축 증축이야? 신축 증축은 안 돼. 허가가 아예 안 나와. 이거 도로가루 해야 되는데 신축하도록 만들면 10층짜리 건물 짓도록 만들면 되냐고. 이게 안 나오는 거고. 건축물의 개축 재축에서, 잘 봐. 건축물의 개축 재축에서 이 건축물은 지금 현재 있었던 기존 건축물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없었던 건축물이 아니지? 생겨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개축 재축을 보면 이 건축물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개축 재축이,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개축 재축이라는 건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 들어가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있는 건축물이구나, 원래 있는 건축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이 두 가지는 없었던 걸 설치한 것이고, 이 건축물은 원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건 원상 회복 의무가 없어. 그런데 이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원상 회복하자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뭐만 이해가? 그래서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잡아야 돼.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회복 의무가 있다. 이거 중요하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건축물이 개축 재축한 건 원상 회복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상 회복. 뭐가?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 하라는 것만 해. 가만히 있으면 할 거니까.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사업 시행이 되겠지? 그래서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3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원상 회복을 갖다가 명하자, 이 내용이 나오거든. 명하자야 권고하자야? 명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권고는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야. 누구 비용을 행정청에서 부담을 해줄 거냐? 이건 아니야.
지가 필요에 의해서 허가받아서 이걸 설치한 거기 때문에 지비용으로.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걸 행정청 부담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 원상회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원상회복을 안 하면. 요건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요. 밑에 거인. 원상회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해야 하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 해태하고 있을 때, 게을리하고 있을 때지.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3자로 하여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행정청에서 용역을 맡기는 거죠. 용역을 맡겨서 원상 회복하고 비용 청구하는 행정청의 권력적 이단독 행위 등을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한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 행정대집행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정청에서 하는 원상회복 플러스 비용 청구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행정대집행할 때 용역 많이 맡깁니다. 용역 맡기지. 그러면 이제 주로 보면 행정대집행이 딱 들어온다, 철거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 누구를 배치해야 돼? 여자보다 더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있어. 이게 공식이 있어. 공식이 있다니까. 제일 앞에 장애인들 배치해. 장애인.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여자들은 애기 안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맨 끝에 마지막 저지선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딱 버팁니다. 행정대집행에 딱 들어왔을 때야 포크레인 몰고 막 온단 말이지. 빨리 철거하려고. 끝까지 버티게. 그러면 포크레인이 오지를 못해야 불도저가 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밀렸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뒤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뒤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 유리창 쪽에 넘어진다고. 그래서 살짝 자해를 해.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야. 큰일 나. 그래서 지금은 행정대집행으로 갈 때 누가 가요? 남자들이 안 갑니다. 여자들이 행정대집행을 해. 흰 장갑 딱 끼고 여자들이 가야 돼. 여자한테 맞아서 내가 여기 혼났다, 뭐 이건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내가 여자들한테 얻어 터졌다 뭐 이러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좀 그래요. 행정대집행 한다 하면은 제일 앞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있어요. 아무튼 행정대집행은 원상회복 플러스 비용 청구를 말한다. 내용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115쪽 맨 위에 보면, 자, 제일 위에 1번 가설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오죠. 가설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밑줄 그어요. 가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 나오잖아요. 토지 형질 변경 밑줄. 자, 2번에 보면 도시공개 시설의 설치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입니다. 자, 공작물 설치해서 공작물이란 말 밑줄 그어요. 공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죠.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그었습니다. 자, 건축물의 개축 재축 나오죠. 3번 밑줄 그어요. 자, 재축에 동그라미 쳐요. 가고 재축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그어요. 거기에서 2번에서 나오는 도시공개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있는 해서 나오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있는 공작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설치할 수가 없어요. 지장이 없어야 돼. 지금 뭐 하시는지 알겠어요? 님들 뭐 하는지? 자,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다시 한번 따르세요. 2단계에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1단계에 포함이 안 되면, 어차피 2단계 쪽이거든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여기에서는 2단계 쪽에서는 3년 이후에 가거든요. 3년 이후에 시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설건축물 등은 이런 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서 3년이라고. 3년 이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거야. 허가받아서. 내용 이해 가요?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하자고. 자, 다시 한번 2단계에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1단계에 포함이 안 되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자, 한번 봐요. 그러니까 도시공객 시설이 결정고시, 기산 좀 조심해요. 이 도시공객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된 경우에는 뭐 이런 걸 갖다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일까?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일까? 할 수 있지? 자, 봐봐.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게 나왔단 말이지. 1단계, 2단계에서 2년 내 나왔어. 나온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랬어. 맞아, 틀려? 틀리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설치할 수 있지. 어디에서? 1단계가 포함이 안 된 거 2단계 쪽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나왔을 때는 할 수 있는 건데, 예? 나왔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제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2단계 쪽이니까. 그죠? 나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1단계 포함이 안 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원상회복 명령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구술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입니다. 밑줄. 그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야? 3개월 전까지죠. 3개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옵니다. 밑줄 그어놓고 소유자 부담으로, 밑줄 하나 더 그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행정청 부담이야? 소유자 부담이야? 여기는 건축물의 개축재축에 해당 사항이 없죠? 없어요. 자,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밑줄 긋고 명예 동그라미 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자, 행정대집행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군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자, 밑줄고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할 수 있다, 없다? 행정대집행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다가 되어집니다.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원상회복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그 부분만이. 자, 그 밑에 2번에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라는 표현 나오죠? 네? 나와요? 이거 별표 크게 쳐놓고, 이거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 이거 좋은 것인데.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우리 장기 미집행 됐다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 10년 이상 안 되고 있을 때를 장기 미집행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2015년입니다. 전 국토에 걸쳐서 2015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개 시설 부지 면적이 서울특별시 면적의 1.5배, 정확하게 93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하자 이런 내용이야?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우리 매수 청구가 있지? 매수. 우리 매수가 나오지? 이 매수가 이 매수거든요. 이 매수. 우리 매매라고 하면 요 매매일까? 아니면 요 매매일까? 매매 공인중개사가 매매도 모르면 매매해? 이 매매일까? 매매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건 사다 이 말이죠. 살배야. 사다. 이따가 검색 한번 해봐요. 매매 검색 네이버에. 지금 해봐. 네이버 검색해봐. 매매. 이건 팔매야? 팔다?
사고 파는 게 매매냐 팔고 사는 게 매매냐 하는 거야. 매매 빨리 찍어봐요. 어떻게 돼 있어? 팔고 사야지. 뭐 파는 게 있어야 뭐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뭘 사고 팔어? 아, 사자마자 팔어? 팔고 사는 게 매매야. 여기서 팔면 뭐를 갖다가 이렇게 사잖아. 사야 되잖아. 뭘 사고 팔어? 뭐 사는 게 어때? 원장님 이거 살게요. 가만히 있는데 지금 가서 그래? 내놓는 게 있어야 뭐 매매를 하지. 이거지? 이거 아니야? 팔고 사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매수가 이거라고? 그지? 내 땅을 사서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농작물을 수확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 거둘 숫자야. 한문 전공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늙었다고? 뭐 늙어? 나이가 많으면 아는 거예요? 아니야. 나이가 40이나 됐나? 40도 안 된 것 같은데. 봐요. 이게 수확한다 할 때 숫자, 농작물을 수확한다? 받는다 할 때 숫자야. 그래? 아니 저기 뭐야 거두어간다, 가져가다 이 뜻이지. 그래서 사서 내 땅을 사서 가져가거라 이 내용이거든. 사서 가져가거라 이런 내용이야. 가져가거라 내용 이해가요? 내 땅 위에 도로 깔린다고 해놓고 10년 동안 아니 되는 거야. 안 하니까 야 가져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내 땅 사가거라. 근데 이 매수 청구를 보면,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오니까 매수 청구가 이것만 나와. 우리 농지법까지 해서 매수 청구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 자 내 땅 사가거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매수가 어떤 매수가 있냐면 이 매수가 있다고. 이게 이 매수가 있거든. 이 매수가 이게 이제 받을 숫자래. 받다 이 말이야. 이건 가져가다는 뜻이고 이건 받아가겠다 받다는 뜻이야. 받다 받을 숫자. 그래서 이건 사서 내가 받아가겠다 내가 사겠다는 뜻이야. 이건 네가 사가거라는 뜻이고 이건 내가 사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매수 청구는 우선 매수 청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이제 정규법에서 그렇죠. 그때는 요건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것만 공부하자고. 요 우선 매수 청구를 갖다가 자기가 주주들이 뭐 이사회에서 우선 매수 청구를 하겠다 무슨 뭐 어디 그 아시아나가 어디가 팔리라 중국 법인한테 판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건 내가 사겠다는 뜻이야. 이 매수 청구야. 내용 아시겠어요? 요런 매수야. 우리 공법에서 이게 정비법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자 지금은 요 매수를 합니다. 사서 거두어 가거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사서 거두어 가거라 내 땅을. 자 이건데 잘 봐야 돼. 도시군계획 시설이 잘 봐요. 기산점입니다. 결정 고시되고 나서 3개월이라고.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되고 나서 10년이야. 10년.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군계획 시설이 입안 후 뭐 10년이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결정 고시 후 10년이야. 이게 시험 문제가 뭘로 바뀌어서 나왔냐면 선생님들 이걸로 바뀌었어.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10년 이렇게 나왔다고. 10년간 사업을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기산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상당히 과학적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거 그린 게 아니라는 거야.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 되고 나서 10년이야. 지금 뭐만 남아있냐면 이게 남아있어. 저 10년을 여기 붙이면 안 돼.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고시 후 10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건 시험은 지금 아직 남아있어요.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10년으로 떠서 그러면 틀려요.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동안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 사업을 않는다. 반드시 지목이 돼야 돼. 지목이 돼야. 대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인 땅을 해버리면 틀려. 지목이 돼만 그렇단 말이지. 이때 토지 수의자는 이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사거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매수 청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거예요. 요거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갑은 지목이 돼야 그 다음에 을은 잡종지고
그 다음에 병은 임야죠. 지목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건축행위를 갖다 활발히 할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내용 이해 가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10년 이상 넘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니까 재산적 침해가 너무 권리 침해가 심했죠. 그래서 대만 그렇습니다. 다른 건 매수 청구 안 돼요. 대만 매수 청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네. 자, 그런데 이 매수 청구는 어디까지나 뭐에 해당이 되냐면, 선생님들 요 매수 청구는, 이 매수 청구는 이게 청구권이야. 아직 청구권과 형성권에 대해서 민법에서 공부 안 했어요. 했어요? 아, 그래요? 민법에서 공부했어요. 청구권, 형성권을. 일단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말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거부가 가능하다고. 안 할 수 있는 거야.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근데 형성권이라는 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단, 그렇죠, 효력이 발생하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걸 얘기합니다. 형성권은, 그죠?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청구권이라고 해야죠. 나 전세금 뭐 2억 집어넣고 나 이게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 아니야, 나 나갈 거다. 뭐 이런 건 청구권입니다. 뭐 연장하자 해서도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아직 정리 안 됐구나. 형성권이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거 있잖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라고. 우리 지상권 설정할 때 주유소 하나 해야 되겠어. 그러면 요걸 나중에 내 동의를 받아서 토지 소유자한테 나 이거 설치할 거야 해가지고, 그래 설치해. 그리고 지상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간 딱 돼가지고 이거 야 너 주유소 해가지고 돈 엄청 버니까 내가 할 거야. 너 끝나 가. 이렇게 되어지면 지상물 네가 사가. 이거 현재로 하는 가액이 3억이니까 3억에 사가야 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가야 돼. 아시겠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야, 청구권이 아니고. 아, 민법에서요. 내가 지금 공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공법에서는 무조건 청구권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매수를 안 해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안 해갈 수 있다니까. 청구권이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